진단 쪽을 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입안권자가 필요에 따라 한다는 거 하고 요청해서 한다는 거 하고. 자, 보면 1번에 기업 정비계획 수립 시기 도래시 줄치고 니은의 요청시 줄치는 거예요. 자, 도래시란 말 나오잖아요. 봐요.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재건축 정비계획 입안을 위하여 정비예정구역별로 정비계획 수립 시기 도래한 때 안전진단 실시하래요. 누가요? 입안을 하는 정비계획 짜는 애들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청시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안전진단 실시하라 해놓고 이 경우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줄쳐야 돼요. 해당 안전진단 실시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네가 돈 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입안권자 지가 된다는 얘기지. 근데 요청 들으면 네가 내라 이렇게 수익자 부담에 따라서. 오른쪽에 박스의 1번만 정비계획 입안을 제한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한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 위치함 건축물 부수 토지 소유자 얼마 동의? 10분 꼭 동그라미 돼. 동의받아서 실시 요청한다는 거예요. 자, 뒤집어 얘기하면 아까 여러분요 토지 등의 소유자들이 입안권자 찾아가서 입안하라고 제한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제한을 할 때, 이거 짤 때 안전진단 하니까 안전진단 해달라고 요청한다는 얘기지. 그렇죠? 예. 한다는 얘기예요. 동의 얼마 얻으면? 1000세대 아파트면 100명의 도장 받아가지고 구청장님 안전진단 해주세요. 그래야 정비계획 짜지요. 요청한다. 그러면 돈 네가 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토지 등의 소유자가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동의 얼마 얻어서? 10분의 1. 그 다음에 박스 밑에 가로 2분의 1 대상 볼게요. 재건축 안전진단은 줄쳐야 돼요. 주택단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됐죠. 자, 여러분 주택단지의 건축물이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그러면 안 되지. 왜냐하면 단지 안에 아파트도 있지만 상가 건물도 있지. 그게 건축물이라고 그래야지. 그러죠? 그런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단지의 건축물인 경우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뭐 할 수 있다? 제외. 박스에 1, 2, 3, 4, 5 5개 있죠? 1, 2, 3, 4 4가지. 요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주택단지의 건축물이라도 안전진단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1번 천재지변 등으로 붕괴가 됐대요. 화재, 지진으로 폭삭 다 무너졌는데 망치 들고 다니면서 괜찮구만. 그러면 죽여버립니다 진짜. 그래서 아니 좀 이렇게 격한 얘기 해야 잠이 깨지. 저 평소에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예. 평소에 따뜻하고 제가 우리 민법쌤하고 인생을 그래 살지 말라고 좀 하는 게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격조 있는 모차르트, 바하 음악을 시작하는데 우리 민법쌤 얘기하다가 치즈 얘기한 줄 알고 빵 얘기한 줄 알더라고. 모짜렐라, 바하 치즈 빵 얘기하는데 격이 안 맞는 거예요 나하고. 꼭 사람이 먹는 빵 이런 것만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영혼을 그리 살지 말아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저 욕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 추진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전진단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안 해도 된다고 누가 인정할 때? 거기 그대로 읽어봐요. 거기 정비계획에 입안권자가 인정할 때는 안 해도 되거든. 근데 하다 입안권자가 인정하면 안 하는데 시도지사가 인정할 때는 안 한다고 바꿔서 낸 적이 있어요. 와, 진짜 숭악한 놈들이에요. 어떻게 그런 사악한 표현을 낼 수가 있지? 얘는 천재지변으로 붕괴됐으니까 안전진단 하지 마라. 누가 인정하면? 입안권자가 인정. 지가 하는 거니까. 둘째도 보면 주택 구조 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누가 인정하면? 입안권자가. 노후불량 건축물 수요에 관한 기준 충족한 경우에 잔여 건물이 있을 때 또 진입도로 등의 기반시설 설치 위에 불가피하게 정비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정비계획에 입안권자가 인정하는 건물이라면 안전진단 할 필요가 없다. 주택단지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안 해오도 이렇게 자꾸 노출을 해야 돼요. 듣고 다음 달 또 듣고 하다 보면 눈에 보여요. 그 다음에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을 줄치지 말고 잘 봐요. 정비계획에 입안하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군수구, 중장, 즉 입안권자는 안전진단 요청이 들어오면 요청일로부터 며칠 내
30일 내 실시해버리고 결정해 통보. 자, 아까 봐요. 토지 등의 소유자 제한권자가 요청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요청 들어오면 고민해가지고 며칠 내 30일 내 할까 말까 통보해준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에 3번에 실시 여부 결정을 해 있지요.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등을 다 심사해가지고 안전단 해야 되겠다. 실시 여부 결정하고 안전진단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다음에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라고 되어 있지요. 박스에 1, 2, 3, 3개 나오죠. 3개 중에 2번은 절대 언급 안 하겠지.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라 했으니까. 그래서 1번, 3번이에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줄 치고 한국시설안전원 이 둘 중에 하나를 내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다가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고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럼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돈 받고 해주는 업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박스 밑에 현지조사 의뢰 3번 안 받고 4번 안전진단 의뢰받은 안전진단 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 실시하고 일정한 방법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비계획 위반권자 및 안전진단 실시 요청한 자에게 뭐 하래요?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봐요.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 얻으면 토지 등의 소유자, 즉 제한권자인 소유자들이 우리 구청장 찾아가서 안전진단 해달라고 요청하지. 고민해서 30일 내 실시를 통보해 줄 거 아니야. 그리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다가 맡길 거 아니야. 그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돈 받으니까 절차를 거쳐 실시하겠지. 끝나서 보고서 만들어야 되지. 그 보고서를 위반권자하고 요청한 놈한테 제출하라 이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면 맨 밑에 5번에 위반 여부 결정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안전진단 결과 동그라미 도시계획 동그라미 지역여건 동그라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시험에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안전진단 결과만을 검토하여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안전진단 결과 플러스 도시계획 플러스 다 검토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오른쪽에 6번 1 적정성 검토 보세요. 그때 정비계획 위반권자 중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세종시 제주도는 빼고 나머지 위반권자는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했다면 지체 없이 누구 찾아가서 특별시, 광역시 거기는 이제 구청장 등이 가서 보고하는 거고 나머지 시장 구수는 도지사에게 결정 내용과 결과 보고서가 보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정비계획 위반할 때 정비계획 위반권자가 안전진단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해당 구청장 등이 위반하는 거잖아요. 그 나머지는 얘네들이 위반하고 그럼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위반권자인 구청장이 안전진단 다 했지. 정비계획 짠다고 결정했지. 그때는 특별시, 광역시 가서 결과 보고 들어가고 세종시, 제주도는 보고할 필요 없다 그랬으니까 일반 시장 군수가 정비계획 짜기로 했으면 도지사한테 보고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상급청에.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렇게 내버리거든. 이 부분들은 몇 번 더 반복해야 돼요. 딱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됐어. 이제 한 장 넘어가면 아까 입안에 제한도 있었고 오른쪽에 내용도 있었고 그러죠. 그 다음에 구역지정 쭉 있었잖아요. 자, 이제 354페이지 하단에 구역지정의 해제 있나요? 자, 여기서 정비구역을 지정했잖아요. 그럼 지정할 때는 이 안에 건축물이 새 거, 헌 거. 그러니까 노후 불량 건축물일 때 지정하는 거잖아요. 노후 불량 건축물 밀집하고 과도하게 밀집하고 했으니까. 그런데 지정했는데 막 국제 경기가 엄청 망가져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지. 그런데 구역 지정해버리면 일단 그 구역 안에서는 건축물 건축 등 공작물 설치 이런 거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비구역을 풀어버리자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정비구역 풀자고. 그리고 예정지가 지정되잖아요. 예정지도 풀어버리는 게 있어요. 예정지만 지정돼도 건축을 못하고 토지 분할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정지 풀고 정비구역 푸는 게 나와요. 풀어버리면 재산권 행사를 쉽게 하지.
근데 노후불량 건물이니까 수리도 못했잖아요. 풀어버려야 개별로 할 수 있지. 그래서 보면 1. 해제 의무.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지정권자가 해제하잖아요. 그럼 아까 구청장 등은 구역 지정해요 못해요? 정비계획 짜서 야들 찾아가서 지정해달라고? 신청이지. 똑같은 말인데 일단은. 그러니까 구청장 등은 해제를 못하니까 해제해달라고 또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오른쪽 박스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 구청장 등은 정비구역 등의 해제 의무 사유에 해당하면 특별시 광역시 찾아가서 정비구역 등 해제해달라고 뭐 하래요? 요청한대잖아요. 자, 그러면 시험에는 좀 복잡하겠네. 왼쪽 하단에 박스 있지요? 그걸 던져놓고 틀린 거 찾아봐라 이렇게 나옵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해제하는 사유 중에 틀린 거 찾아라 이렇게. 자, 1번의 저 끝에 몇 년 나와요? 박스 안에 3년. 2번에 1번은 2, 3, 2, 3. 그죠? 오른쪽 상단에는 3, 2, 3, 2, 3, 5. 공법에 숫자 참 많이 나오긴 해요. 여러분 아까 오전에 도시개발법 했잖아요. 그때도 동의 좀 나왔지. 면적의 3분의 1 이렇게. 오후의 동의는, 오전의 동의는 오후에 비하면 3발이 피어. 도시정비법은 지금부터 동의들이 나오는데 각종 부피식으로 나와요. 골라서 먹을 수 있어요. 배 터져 죽어요. 산의 진미가 다 나옵니다. 진짜로. 그래서 우와 하는 소리 저절로 나옵니다. 자, 지금부터 1번. 정비 예정구역 동그라미 하세요. 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몇 년? 3년 되는 날까지 세종시 제주도 시장군수가 직접 지정하지 않거나 구청장 등이 구역 지정해달라고 신청 안 하면 예정지 풀어버립니다. 자, 1번은 예정지 푸는 겁니다. 예정지 푸는 거 하면 깔끔하게 외우세요. 몇 년? 3년. 그러지 어차피 숫자만 바꿔버리거든. 예정지 풀어. 몇 년? 3년. 자, 2번에 재개발, 재건축이 다음 어느 하나 해당할 때, 자, 밑에 1, 2, 3번 4개 있죠? 그거 1번, 3번을 묶어놓고 2번, 4번을 묶어놓으면 공부하기 수월합니다. 1번하고 몇 번? 2번하고? 자, 그것도 이렇게 좀 오와 열 맞춰서 하지. 이렇게 막 하지 말고. 자, 1번. 토지 등 소유자가, 그쪽에 지금 요주의 인물들이 많아요. 돌아보지 말고 그 주변에 자꾸 못 찾고 물어보고 막 이렇게. 너 진짜 잘해라. 반경 15m까지 다. 네가 가봐하는 것은. 알았어? 자, 우리 이번에 합격하고 합격자 파티 하잖아요. 우리 빡완 있잖아요. 내가 인간적으로 친해서 내가 이렇게 편하게 하는 거야. 얘도 이제 그러지 않고 2차만 하는데 빡완하고 우리 빡도 있지요. 합격자 파티에 둘이 듀엣으로 공연할 텐데 장난 아닙니다. 춤도 엄청 잘 춰요. 노래도 장난 아니고. 그래서 공연을 보기 위해서라도 공부를 해야 돼요. 안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 우리 민법쌤 있죠? 거의 댄스 가수 수준입니다. 그 몸으로 어떻게 그러나 몰라도 제가 젊을 때 어찌 놀러다녔는지. 중개사법 선생님은 거의 목사님 수준으로 이렇게. 자, 우리 빡투 고생한다 오늘. 자, 이번에 1번 잘 봐요. 토지 등의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몇 년? 2년 된 날까지 조합 설립 추진인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답니다. 그럼 구역 지정은 몇 년 내 추진인의 승인 신청하라? 2년. 2년 가도록 승인 신청 안 하니까 풀어버리지. 3번. 추진위원회가, 그 얘기는 추진위원회가 얼떨결에 만들었네? 그죠? 추진위원회가 추진인의 승인으로부터 또 몇 년? 2년 된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 신청 안 하면 풀어버려. 자, 그럼 이렇게 된 거야. 추진위원회 만들고 조합 만들거든요. 그럼 2년. 2번. 토지 등의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또 몇 년?
3년 된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안 하는 경우 이때 가로속에 줄 쳐야 돼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추진위원회 안 만들고 바로 조합 설립한다는 얘기지. 그럼 몇 년 내 조합 설립 인가 신청? 3년. 4번은 조합이라고 됐지요. 그럼 조합을 만들었다는 얘기지.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또 몇 년? 3년 된 날까지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안 할 때.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해요. 공부라고 하는 시험 공부는 처음부터 거창하고 어려운 거 하지 마시고 실력이란 건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추진인의 승인이라는 단어가 익숙하게 입에서 나오는 게 공부예요. 그것이 안 나오니까 더듬거리는 거예요. 책 볼 때 시간이 걸리고. 자, 그럼 다시 추진인회 만들고 조합 만들면 2년. 추진인회 없이 바로 조합 설립인가 신청한다 그러면 3년. 조합 만들었으면 3년 내 사업 시행인가까지 들어가야 돼요. 안 하면 구역 풀어버립니다. 자, 오른쪽에 3번. 토지 등의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으로서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재개발 구역 안에 소유자가 20인 미만이잖아요. 19세대 이하의 작은 빌라 같은 거 있지요. 이건 조합 설립 안 하고 할 수 있어. 그래서 토지 등의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으로 토지 등의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고 시된 날부터 몇 년? 5년 된 날까지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안 하면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합 설립 안 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절차가 없으니까 다 합쳐서 5년 주는 거야. 5년 내에 너희들은 사업 시행 인가 신청하라. 안 하면 풀어버리겠다. 자, 예정지 푼다. 몇 년? 3년. 그 다음에 조합 만들고 추진위원 할 때잖아요. 23. 소유자가 직접 한다. 그러면 5년. 일단 이래놓고 좀 이따가 여기 조합 쫙 나오면 다시 설명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고 2장까지 넘겨도 돼요. 358페이지에 정비사업 시행 방법 있나요? 자, 이거는 칠판을 한번 보는 거예요. 칠판. 자, 아까 정비사업 종류 몇 개? 3개인데 이 정비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냐가 법이 정해져 있어요. 이 달동네 민원사업 있죠? 주거환경개선, 도시저수득 주민들이 집단으로 정비기본계획이 극희열악, 노벨란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 그런 단어도 잘 안 나오네요. 자, 이 사업을 할 때는 4가지 방식 중에 하나로 합니다. 첫째, 책 보지 마시고요.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다고 됐지. 그러니까 그 열악한 시설을 설치해 주는 거예요. 시설을 설치 확충해 주고 스스로 주택을 보존 정비 개량하시라. 자, 이 사람들이 스스로 보존 정비 개량 할까 안 할까? 많아요. 저소득 주민들. 2번째, 깔끔하게 전부나 일부를 수용해가지고 쬐끔한 주택 지어서 돌려줄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3번째, 집을 짓고 살 수 있도록 반지 공급하거나 4번째,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른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 지어줄 수도 있다. 자, 주거환경 달동네 미는 사업 있죠? 몇 가지 사업이? 몇 가지로? 대답을 하면서 잠이 깨야 된다니까요. 스스로 보존정비 개량할 수 있다. 그 다음 수용할 수, 환지 줄 수도, 관리처분계획 수립할 수도 있다. 이렇게 관리처분계획 만든다는 얘기는 개별 분양 신청을 받고 세대별로 부담금을 다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달동네는 수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재개발은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라고 해요. 재건축도 관리 처분 계획. 자, 재개발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건축물 건설 공급하고 이렇게 돼 있어. 주택이란 말씀 안 되지. 왜 건축물일까?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기능 회복하기 위한 사업도 해당하니까. 상가도 포함하고 공장 포함하니까. 그 다음에 재개발은 환지 줄 수도 있고, 재건축은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인데 오피스텔을 줄 수도 있어. 그래서 이번 시험에 여기다가 오피스텔 주는 거 집어넣어서 틀리게 만들어서 문제를 낸 거예요. 기본만 하면 돼, 기본만. 자, 그러면 1번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러고 책을 보면 눈에 들어와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도 이를 혼용할 수도 있어요. 박스 1번 왼쪽 페이지입니다.
내가 잘 안 보는 이쪽은 진짜 잘 찾아요. 시끄럽질 않아. 이쪽이 계속 그래. 오히려 왜 그러지? 계속 감시 감독을 하는데 불안하지 않아요? 못 찾고 딴 데 쳐다보고 쭈글쭈글쭈글하고. 아예 버린 자식들은 엄청 신경 써요. 그래서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들 셋 중에 둘째거든요. 경상도 저 시골에서 우리 아버지가 8남매 중에 맏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땐 다 그렇지 뭐. 그래, 8남매. 우리 막내 고모가 큰 고모의 큰딸하고 동갑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큰딸이니까. 큰딸이 시집가서 낳았는데 얼떨결에 우리 할머니가 임신한 거지. 젖이 안 나오지. 큰 고모 둘 다 미겼어. 둘이 크면서 엄청 싸웠지. 싸우면 우리 사촌 누나는 뒤지게 맞는 거야. 어디 이모를 때리냐고. 같이 컸으니까. 그러니까 팔남매 맞인데 우리 아들 셋이니까 우리 형님 이제 장수나녀. 자, 어디 일하러 간다. 둘째 니 온나? 데려가. 못줄 잡아라. 벼베기 하러 가자. 초등학생한테. 자, 볼초하러 가자. 우리 할아버지 나 데려가요. 큰애는 집에 있어야지. 큰애. 작은 놈 애기인데 뭘 데려가냐. 둘째 너 일로 온나? 항상 그래요. 학교 가지 말라고. 학교 가지 마라. 이 작은 놈이 공부 더 하면 안 된다고. 우리 형은 엄청 보내려고 그랬어요. 나는 안 시키려고 그랬어요. 아예 입학을 안 시키려고 그랬어요. 내 일만 시키려고. 그런데 팔자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팔자. 우리 아버지는 학교 들어갈 때 등록금 영수증 다 찢어버렸다. 내 거는. 넌 공부하면 안 된다고. 근데 그렇게 안 시키는데 자꾸 얼떨결에 대학원까지 다 하게 되고 평생 가르침이 직업이 된 거야. 근데 가르치려고 우리 형은 직업이 평생 50까지를 했어요. 여태까지 직업이 50까지야. 뭔지 알죠? 2달을 못 가. 두 달을 못 하는 거야. 바닥 하고 다 팔아먹고 깽판 치고 너매 털하고 다니고 이렇게 다니는 거야. 아, 이게 운명이라고. 이 버린 자식들은 미친 듯이 한다니까. 신경 쓴 사람들은 들고 있어. 자, 다시 358페이지. 아, 이 가정사가 다 나오고 이렇게. 이게 이런. 자, 그래서 박스에 1번 잘 봐요. 지구 환경에서 답은 1.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새로 설치 확대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 자, 스스로 주택을 보존 정비 계량 줄치는 거예요. 두 번째, 볼 것 없어.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뭐하여? 수용하여 주택 건설까지만 줄치고. 세 번째, 환지만 동그라미 하고. 네 번째, 관리 처분 계획만 동그라미 하면 돼. 수립해서 주택 부대 복리시설 지어줄 수 있다. 자, 몇 가지 방식? 그럼요. 이걸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거를 이 정도로 하는데 10월 달까지 반복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못 외운 사람이 잘못이지. 그래서 네 가지 하거나 섞어서 할 수도 있다.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동그라미에 따라 건축물 동그라미 건설 공급하거나 환지 동그라미. 재건축은 정비구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동그라미, 주택 동그라미, 부대 복리 플러스 이제 오피스텔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재건축은 오피스텔 줄 수 있어요. 4번. 오피스텔 건설 보세요. 재건축의 사업에 따라 오피스텔 건설 공급할 때는 다음 줄 준주거 동그라미, 상업지역 동그라미, S만 할 때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오피스텔 지을 때 전체 연면적이 100분의 얼마 이하로만 30. 자, 여러분요. 저 목동 7단지 아파트 있죠? 최대 층수가 몇 층일까요? 지금 사시는 분 없어 혹시? 15층밖에 안 돼요? 20층 안 넘어? 그렇구나. 그 15층밖에 안 되면 지을 때 저게 2종 일반주거였어. 3종은 18층 넘는 걸 짓거든. 2종은 18층 넘게 못 짓게 돼 있어요. 그럼 2종 일반주거란 얘기지. 자, 철거해. 재건축. 철거할 때 아파트 말고 오피스텔 주는 방식으로 할 수 있어 없어요? 저거 있다 없다? 배운 거하고 다르네. 오피스텔은 준주거 상업지역만 한다니까. 2종 일반주거라니까. 내가 잘못 물은 유도신문 한 거야? 우리 착한 우째 내가 유도신문 했니? 제대로 했지? 봐봐봐. 15층이라고 물었지?
이종 일반 주거라고 던져줬지.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 짓는다. 오피스텔 주는 방식으로 할 수 있냐니까 이때봬요. 오피스텔 주는 방식으로 할 때는 준주거 상업지역에 있는 아파트만 할 수 있다. 준주거 상업지역이 아닌 일반 주거에 있는 아파트는 오피스텔 지을 수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질문하고 한번 틀리고 대답하니까 훨 낫잖아요. 그러죠? 픽 던져쓰면 막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피스텔 주는 방식으로 할 때는 어디에서만 준주거 상업지역. 자, 그러면 오른쪽에 사업 시행자 있나요? 드디어 이제 제일 중요한. 자, 이제 요 세 개 사업 있잖아요. 누가 나오는데 이 색깔을 선택을 하세요. 왼쪽, 오른쪽. 오른쪽. 약간 여러분도 흥분되는 걸 좋아하는군요. 이런 색깔이 흥분시키는 거예요. 그냥 또 차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그래서 자, 봐요. 주거 환경은 네 가지 방식이 있지요. 이거는 조합이 시행한다고 나오면 무조건 틀려.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으로 사니까 조합 만들 여력이 안 돼요. 그래서 시장운수, LH공사가 하는 건 다 똑같은데 시설 설치해 줄게. 스스로 보전정비 개량하라 하는 방식으로 할 때는 시장운수 등이 직접 하거나 어차피 애들이 시설 설치해 줘야 되잖아. 바쁘면 LH공사 등을 정해서 신게 하는데 그럴 때 토지 등의 소유자 과반수 동의 얻어야 돼요. 그런데 시험은 야보다 그러면 나머지 세 가지 있잖아요. 수용하자, 환주주자, 관리처분계 수립한다. 그런 방식 중에 하나 할 때는 시행자는 똑같아. 시장운수 동의하거나 LH공사 등을 정해서 시행케 한다. 똑같죠? 조합은 나면 안 되거든. 그럴 때는 시장운수 등이 직접 하거나 할 때는 이때는 토지 등의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받고 세입자 세대수의 과반수 동의받아야 됩니다. 이때 세입자 세대수가 소유자 2분의 1 이하면 세입자 동의 안 받습니다. 근데 동의 많이 나온다 그랬죠 아까? 자, 그러면 1.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 볼게요. 1번은 스스로 주택을 보존정비 개량하는 방법 나오죠? 그러면 23조 1항 제1호가 바로 이거거든. 이 방법에 따라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자, 시장운수 등이 직접 시행 줄치고 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줄치세요. 사업 시행자를 정하여 시행케 할 때는 그 줄 끝에 토지 등의 소유자 얼마 동의 얻으면 되고 과반수. 두 번째, 수용 방법, 환지 방법, 관리 처분 계획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겠다. 그러면 다다음 줄에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장운수 등이 직접 시행 줄치고 하거나 다음에 정한 자에게 시행케 할 수 있다. 박스 1번에 동그라미 1번 토지주택공사 등 줄치. 어차피 주체는 둘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 박스 밑에 이제 나옵니다. 3번 동의 요건. 위에 따라 시행하려는 경우는 정비구역에 따른 공난공고의 현재 정비 예정구역의 토지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자, 3분의 2 이상. 그걸 이렇게 하세요. 네모로. 실제 시험 나온 겁니다. 3분의 2 네모 쳤나요? 즉 토지 등 소유자 얼마? 3분의 2 동의와 세입자 가로 건너뛰고요. 세대수의 과반수 네모. 세입자들의 동의는 얼마? 과반수.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한다. 다만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의 소유자 2분의 1 이하 네모. 인 경우 등 이런 사유가 있으면 세입자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한 장 넘어가요. 복잡하네 진짜. 자, 다시. 달동네 밀어버리잖아요. 그럴 때 시장운수 LH공사가 한단 말이에요. 그때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얼마? 3분의 2 세입자는. 자, 네모를 3개 그렸지. 맨 위에가 3분의 2. 두 번째 게 과반수. 마지막 게 2분의 1.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러면 토지 등의 소유자가 3분의 2. 세입자가 과반수. 마지막 건 뭐냐면 세입자 세대수가 소유자 2분의 1 이하면 세입자 동의 안 받고 한다. 너 못 들었냐? 들었어? 깜빡했지 너. 자수해라. 네 만약에 지금 물었는데 대답 못하면 죽는다. 자, 봐봐요. 달동네 밀어버릴 때 그 안에 시장운수가 하자 구청장이 하잖아요. 시장운수 등은 누굴 말하냐? 시장운수 등이거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 다음 시장군수, 구청장 합쳐서 시장군수 등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가 90명이 있어. 그러면 군수구청장이 할 때 얘들의 동의 몇 명 얻어야 돼요? 30명, 30명, 30명이잖아. 78명 주고 이러면 계산 못하고 3분의 2잖아. 그러니까 얼마? 60명. 토지 등의 소유자가 90명인데 세입자가 40명이다. 그럼 세입자 동의는 몇 명 얻으면 돼요? 몇 명이냐고? 20명, 21명. 니는 몇 명이냐? 21명? 누님은? 빨리 얘기해봐. 20명 아니면 21명이겠지 뭐. 자, 과반수는 100명에 51명이 과반수야. 2분의 1은 50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입자가 40명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얘들 동의 몇 명 얻으면 돼? 아, 뭔가가 있는데. 뭔가 없어, 이거?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더 어지럽다. 가만있어 봐봐봐. 그러지 마, 깔끔하게. 40명은 90명의 2분의 1이 안 되지? 야들은 동의 하나도 안 받아도 된다. 그죠? 근데 뭐 21명, 20명 둘이 싸우고 머리 떠들려고 하니까 야, 머리도 없잖아. 에이씨,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봐봐요. 토지 등의 소유자 얼마? 3분의 2. 세입자의 과반수인데 세입자 세대수가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면 세입자 동의 안 받는다. 오케이? 아이고. 그런데 이때 세입자가 50명이라고 해봐요. 세입자가 2분의 1 넘지? 여기에 과반수야. 26명의 동의받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에 재개발 사업 시행자라고 나오죠? 자, 여러분 이게 다 봐요. 요 재개발은 봐요. 누가 시행하냐 그러면 조합을 설립해서 합니다. 좀 이따 보면 야를 꼭 필기하고 싶어. 카메라로 사진 찍고 싶다니까. 참아야 돼. 자, 재개발은 조합 설립해야 돼요. 그런데 20인 미만이면 조합 설립 안 하고 소유자들이 직접 할 수 해야 돼요. 재개발은 반드시 조합 설립을 해야 돼. 그런데 여기서 재건축. 재개발은 조합을 설립하거나 소유자들이 직접 할 수 있다. 요거를 여기다가 다 붙여. 재건축은 무조건 조합 설립해야 돼. 그 다음에 야들이 단독으로 하기가 자금력이라든가 역량이 딸릴 수 있지. 그러면 자, 조합원들의 소유자의 과반 동의 얻어가지고 시장운수, LH공사 등의 얘들 공적 주체랑 같이 할 수도 있어. 얘들이 싫다. 그러면 건설업자나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즉 건설회사 등보다 같이 할 수 있어. 우리도 싫다고 그러면 신탁업자, 신탁회사가 있어요. 한국토지감정하는 데가 있어. 감정원하고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재건축은 조합이 시장운수, LH공사 등과 같이 하는 건 똑같아.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같이 하는 것도 똑같아. 근데 신탁업자, 한국감정원 같이 한다 그러면 틀려버려. 요 차이가, 요 차이. 그 다음에 요 차이. 재개발, 재건축이 시험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메모하든지, 그 프린트 안에 이게 들어가 있죠? 그 프린트 한번 봐봐요. 그런 것 같은데? 세계사업의 밑에 개념이 있고, 바로 오른쪽에는 이제 세계사업의 그 시행 방식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 시행자 나왔네. 뼈굵게 표시돼가지고, 그 다음 토지 등의 소유자도 있고, 그러네. 이 안에 다 들어갔네. 필기 안 해도 되구만, 이거. 그죠? 여기 그대로 들어가 있네. 자, 가로 2번 보고. 이러고는 안 돼. 책을 봐야 돼. 2분의 1 재개발. 다음에 어느 하나의 해당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재개발은요, 박스 봤나요? 조합 동그라미.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은 얼마 동의? 과반수 동의. 자, 지금 줄쳐야 돼. 시장운수 등 줄치고, LH공사 등 줄치고,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다음 줄에 신탁업자, 한국감정원 있지요. 얘들과 같이 할 수 있다.
2번, 토지 등 소유자가 몇 인 미만이면 20인 미만이면 토지 등의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또 과반 동의 얻어가지고 같이 시행하는 것은 조합할 때가 똑같거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재개발은 조합 설립 안 하고 소유자들이 직접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몇 인 미만일 때? 20. 그 다음 재건축. 재건축 4번 조합 동그라미. 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들의 얼마 동의, 과반, 시장운수 등 LH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까지는 똑같은데 신탁업자, 한국감정은 없잖아요. 재건축은 조합이 신탁업자, 한국감정원과 공동을 할 수 있다 나오면 땡입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공공시행자 쪽은 쳐다도 보지 말고 너무 험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 2장 넘어가요. 365페이지에 아니 잠깐만요. 이거를 넘어갈 때 혹시 362페이지나 361페이지 부분을 연필로 좌우로 길게 거서버리고 그런 적은 없지요? 이렇게 확 거서버리고 그거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거 해야 돼, 그거. 근데 오늘은 너무 험해서 못하고 있는 거고 확실히 거서버려. 이렇게 그러지 말고. 자, 그 다음에 365페이지 하단에 365페이지 하단에 시공자 선정 있나요? 자, 여러분 잠깐만. 여기 지금 재개발, 재건축 봐봐요. 조합이 사업 시행한다며요. 조합이 사업 시행자인데 건설회사 선정해야지. 시공사 선정하는 거예요. 언제 선정하는지 알아놔야지. 그러면 조합 설립에서 할 때는 조합 설립 인가만 받으면 시공사 선정을 해요. 총회에서 경쟁 입찰로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그러면 사업 시행 인가 절차를 다 밟아줘, 건설회사가. 근데 소유자들이 직접 하잖아요. 그럼 조합 설립 안 했지. 총회 이런 게 없지. 야들이 직접 사업 시행 인가를 다 받아야 돼. 그래서 자, 잠깐. 조합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조합 만들 때 조합 설립 추진 위원회를 만들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요. 조합 만들었지? 그러면 그때 조합 이름으로 그 유명한 사업의 시행계획서 만들어 그리고 인가를 받는 거야. 시장운수 등에게 가서. 자,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가 먼저, 사업 시행 인가가 먼저. 조합 설립 인가 만들어야 사업 시행 인가 받지. 그리고 인가 고시 떨어지지. 그러면 인가 고시 떨어지면 그로부터 120일 내에 인가받은 조합에서는 조합원 여러분, 우리가 사업 시행 인가 받았다. 우리한테 분양 신청하시라고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분양 신청 기간 등을 분양 신청을 하라고 통지해요. 기간을 30일 이상 그 사이 주거든. 20일 연장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조합원들 중에서는 조합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 사람들은 분양 신청했고 안 한 사람도 있지. 철회하거나 그 사람들은 관리처분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내 보상금 주기 위한 협의 절차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제 분양 신청을 다 받았지.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뭘 만드느냐? 그 유명한 관리 처분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이 용어 모르면 안 되거든. 이거 만들어서 인가를 받아. 그리고 인가 받는 대로 공사한단 말이에요. 아까 기존건축물 철거를 언제 한다고요? 관리처분 인가 받고 철거하잖아요. 중학생들 다리 떨면 미리 철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사 완료되면 준공 절차를 거치겠지. 그 다음 소유권 이전 고시 들어가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게 청산일 거거든. 자, 이럴 때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조합 만들어요. 그럴 때 일단 5명 이상이 뭉쳐야 돼. 추진, 의원, 회. 몇 글자? 5명 이상. 그래서 과반 도장 받아가지고 시장 군수 등 찾아가서 승인을 받아야 돼. 추진위원회 승인, 추진위원회 승인 입에 붙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지.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재개발 조합 만들 때는 토지 등의 소유자 400명이 있다. 땅 건물 주인들 400명 중 300명. 근데 300명의 도장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진 땅 면적이 전체 2분의 1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럼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얻어야 조합 설립할 수 있고, 재건축은 공동주택이니까 각 동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없고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전체 토지 면적 4분의 3 이상 동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조합 맹그러진다고. 그래서 추진위원회 만들 때 동의는 얼마더라? 과반 동의 얻어야 돼. 그런데 이때 동의한 사람은 저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어. 추가로 더 받기만 하면 돼. 자, 이때 잘 봐요. 추진위원회 만들고 조합 만들잖아요. 그러면 구역 지정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몇 년 내에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안 하면 풀어버려? 몇 년? 아이고, 책 찾지 말고 고민을 해야 돼. 아까 해제 사유 있었죠? 맨 위에가 예정지 푸는 거잖아. 예정지 지정하고 몇 년 내 구역 지정 안 하면 예정지 풀어버려. 그 다음에 묶은 거 있죠? 1, 3, 2, 4. 그게 이거야. 1번이 2년, 3번이 2년. 추진위원회 만들고 조합 만들면 2년, 2년이니까 구역 지정 후 2년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안 하면 풀어버린다. 승인 받았다. 2년 내 조합 설립인가 신청 안 하면 풀어버린다. 추진위원회 없이 바로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수 있지. 그때 몇 년? 3년 내 설립인가 신청 안 하면 풀어버린다. 조합 설립인가 했지? 몇 년 내 시행인가 신청 안 하면 풀어버린다. 그런데 여기서 봐봐. 조합 설립 안 하고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여하튼 이 절차가 없지. 그럼 이 아들이 몇 년 내 시행인가 신청 안 하면? 그렇지. 그게 5년 내에 하는 것이 페이지에 왼쪽에 있었을까 오른쪽에 있었을까? 오른쪽 상단 거기 5년. 그렇지. 왼쪽 하단에 2, 3, 2, 3. 그죠? 맨 위에 3년. 위치가 기억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 가서 좀만 복습하면 된다니까. 그러죠? 왜요? 오늘 집에 가서 3시간만 복습하면 하루에 9시간 공부하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하루에 9시간 공부하는 역사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평생 처음이지. 수능 볼 때도 수능이 아니구나. 학력고사 볼 때도 하루에 9시간 안 했잖아요. 우리는 학력고사라고 그래서. 그래서 스앵님 하는 거 있잖아요. 스카이 롯데 스카이 캐슬인지 그런 거. 스카이 캐슬? 아니 왜냐면 자꾸 헷갈려. 우리 아버지 납골당 이름이 스카이 캐슬이거든요. 분당에서 분당 오포에 거기 있는데 처음에 스카이 캐슬 주고 납골당 얘기가 싶었더니 대학교 가는 얘기도만요. 그래서 지금은 이상한 뭐 학생분지 뭔지 그거 진짜 돈 많은 사람한테 절대로 유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옛날처럼 그냥 머리 열심히 해가지고 막 성문 종합 영어 하나 가지고 정석 수학 하나 외워가지고 수능 학력고사 봐서 등수 쫙 해서 딱 가면 아버지 돈 없어도 되고, 그죠? 열심히 한 놈이 좋은 대학 가고 안 한 놈 안 가고 딱 좋아. 그죠? 영어 뭐 듣기가 뭐 필요해. 문법 해서 탁탁탁 해서 하지. 그래도 이 나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안 그래요? 그럼 그 애들 뭐 할 줄 아는 거 아무도 없지. 자, 그래서 일단 365페이지에 시공자 선정 있죠? 그 놈이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 다시 봐봐요. 이 두 놈 조합 만들죠, 이게. 그래서 조합이 할 때는 조합 설립, 인가만 받으면 건설회사 선정을 해. 그러면 건설회사가 이 절차를 거쳐줘. 근데 소유자가 직접 하지. 그럼 이 아들이 사업 시행 인가를 다 받고 시공사 선정해야 돼. 자, 1번.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받은 후 동그라미. 조합 총회에서 경쟁 입찰 또는 수의 계약으로 건설업자를 시공자 선정하면 돼요. 조합이 하면 언제 선정한다고요? 조합 설립 인가 받고 총회를 개최해서 경쟁 입찰이라는 것은 조합은 여러분 오늘 세 군데 건설회사가 오니까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 제시하는 건설회사 선정합시다. 이게 경쟁 입찰이에요. 그 다음 2번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시행할 때는 사업 시행 인가 받은 후에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서 건설업자 등을 선정한다. 자, 여러분 조합 설립 인가가 먼저 사업 시행 인가가 먼저? 세렌 너도 물들었구나. 주위 사람들한테. 여러분 조합이라는 주체가 없는데 사업 시행 인가 받나? 그렇죠? 조합을 먼저 만들고 조합이람으로 사업 시행 인가 받고 분양 신청 받고 관리 처분 인가 받는 거예요.
그 흐름 모르면 절대로 문제 안 풀립니다. 자, 조합 설립 인가가 먼저입니다. 다시 한번. 자, 여러분 이제 손님이 왔어. 우리 동네 저 재건축 하는데 건설회사 선정 안 된다. 저 언제 선정하냐 물어보면, 자, 조합 설립했잖아요? 재건축은 무조건 조합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언제 선정한다 그러면 돼요? 조합 설립 인가 떨어졌다 어제? 자, 드디어 조만간 총회 열 거다. 총회에서 선정한다고. 그럼 사업시 인가는, 그러면 이제 건설회사가 조합이로 뭐 대신 받아줄 거다고. 법무팀이 있으니까. 그럼 재개발할 때 22 미만이면 조합 설립 안 하지? 그럴 때는 언제 선정하지? 그때는 손님한테 그땐 조합 안 만드니까 조합 총회라는 게 있을 수 없다. 그럼 걔들이 19명 이하잖아요. 시행인가 직접 받아가지고 조그만 동네 건설회사 선정해서 쿵딱쿵딱 하면 된다. 그러면 되지. 그래서 재건축할 때, 시공사 선정할 때, 이때 롯데건설이 선정되면 아파트 이름이 캐슬이 되는 거예요. 지혜서건설이 들어가면 자이, 대우건설은 푸르지오, 또 뭐 있어? 대림산업은 이편한, 또 뭐가 있지? 삼성은 레미안. 어째 그런 걸 다 외우고 있는지 봐봐봐요, 여러분. 이건 뭐 안 외워지잖아. 여러분 집에서 외우고 안 가요, 어제? 대우건설 푸르지오, 대우건설 푸르지오, 삼성 레미안. 그거는 외웠을까? 안 외워도 알고 있지요. 수천 번, 수만 번 노출이 돼가지고 반복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지요? 그러니까 야도 집에서 20번만 연습해 봐봐요. 절대로 안 잊어먹어. 항상 문제가 점수가 나와요. 바바바박.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고 힘들다 말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한 번 더 외워야 되는데 외우지 않고 들고 다니면서 그냥 자기 하소연만 하는 거야. 20번만 해봐봐요. 다시는 안 외워도 죽을 때까지 안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자의 외우듯이 반복해야 돼요. 한 장 넘어가면 드디어 자의가 나와요. 366페이지 하단에 추진위에 나오죠. 자, 봐요. 체크하라는 1번에 1.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는 다음 사항에 대해, 자, 토지 등 소유자 얼마 동의? 동그라미 받아. 조합 설립이란, 자, 추진위원회를 구성 동그라미 하여. 다음 절 발음인데 시장 운수 뭘 받고? 승인 줄치고. 박스에 몇 명 이상으로? 5명 동그라미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자, 그러면 다시 문장 보세요. 조합 설립하려면 추진위원회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몇 명 이상이? 동의 얼마 얻어서? 뭘 구성하여? 추진위원회를. 시장 운수 등에 뭘 받고? 승인. 그게 이 문장이 익숙해지잖아요. 절대로 삐그러뜨릴 때 안 틀려요. 시장 운수 등의 추진위원회 인가받고 이렇게 낸 적이 있어. 인가가 아니지, 승인. 오른쪽 상단에 가로 2번에 1번.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의 소유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니까 추가로 필요한 부분만 동의받으면 돼. 그 다음에 저 밑에 추진위원회 업무 기능이 있나요? 가끔 이걸 물어보기도 해요. 29에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왔거든. 추진위원회만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전에 배운 도시개발조합이 있었죠. 7명 지정권자 면적의 3분의 2 총수 2분의 1 그죠? 도시개발조합에서도 추진위원회 있었죠. 아니 정확한 것은 기억이 안 난다. 있는지 없는지가. 그래서 여기만 나와. 왜 그럴까? 도시개발법은 환지니까 땅을 땅만으로 바꿔주는 단순한 작업인데 여기는 아파트 구분 건물이죠. 땅 건물 공동주택 너무너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합을 만들어서 업무 처리하려면 너무 오래 걸려. 왜? 4분의 3 들어가야 되거든. 언제 이만큼 다 받냐? 그러니까 과반수만 동의 얻어서 위원회만 만들어가지고 이런 업무를 미리 해버리자. 그러면 나중에 조합이 만들어지면 얘가 없어지면서 얘가 한 업무가 포괄 승계가 돼. 조합이 한 것처럼 똑같으니까 그 다음 절차가 빨리 진행되는 거야.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자 박스 1번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선정이라고 있나요? 돈 받고 절차 복잡하니까 절차 진행에는 업체가 있다 이 말이야. 선정할 수 있어요. 설계자 선정도 할 수 있죠. 미리 해버린다니까. 계략적인 시행계획서도 만들잖아요. 그 다음 박스 밑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하는 거 한번 볼게요.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할 때는 시장운수로부터 추진위에 승인받고 경쟁입찰로 선정해야 돼요. 수의계약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경쟁입찰 붙여야 돼요. 한 장 넘어가고
2장 넘어가고 드디어 370페이지 하단에 조합 설립인가 나오죠? 맨 밑에 가로 2번 봐요. 재개발부터 나오죠?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얼마 4분의 3, 400명 중 300명 및 토지 면적의 2분 1 이상 소유자 동의받아가지고 다음 사항 첨부에 시장 운수 등 뭘 받고 인가? 여러분 혹시 이 재개발 들어갈 때 재개발 자 들어갈 때 조합 설립의 동의 진짜 헷갈리면 어차피 이 부분 있잖아요. 둘 다 네모 처리해서 문장 통째로 놓고 빈칸용 문제 내거든. 동의. 재개발은 빈칸 2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그냥 거꾸로 1, 2, 3, 4 이렇게 했어요. 그냥 1, 2, 3, 4 재개발 나오면 눈 딱 감고 1, 2, 3, 4 그럼 맞아. 어쨌든 간에 뭐 꼼수라 좀 그런데 자 그래서 재개발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 400명 중 얼마? 300명. 그 300명 중에는 구분 건물이 많이 있다 보면 300명의 도장을 받았는데도 이 사람들이 가진 땅 면적이 2분의 1이 안 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토지 면적이 얼마 되도록 2분의 1 되도록 추가로 더 받아야 돼요. 그럼 오른쪽에 재건축 보세요.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하려면 단지 공동주택, 저기 각 동이란 말 나왔잖아요. 각 동별 구분 소유자 얼마, 과반수 동의와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4분의 3 이상 소유자 동의 받아서 시장 운수 등에게 뭘 받고 인가. 여러분 이제 봐봐요. 이게 도시정비법이요. 우리끼리 뭐라고 하나 장대한 도시정비법, 유구한, 방대한, 양 많은. 짜장면집 가면 양 많은 짜장 뭐 이런 거 있잖아. 없나? 이 엄청난 내용을 개강하는 첫째 주에 3월 첫째 주에서 첫날 수업하면 신규로 온 사람들이 카드 들고 학원에 갈까 안 갈까요? 나 이럴 줄 몰랐어요. 된다며요 하고 환불해서 집에 가버린다니까. 그래서 이건 항상 끝날 무렵에 하는 거예요. 자, 재건축 들어갑니다. 자, 4개의 동이 있어. 각 동별 전용 면적 세대수 똑같다 치고 90세대짜리 4구 360세대입니다. 자, 그러면 가동, 나동, 가동, 라동이 있어. 자, 재건축하려면 각 동이란 말 나왔죠? 각 동이란 것은 각각 동별 얘기하는 거예요. 동별 얼마 동이? 앉아서 4분의 3 이러고 동별은 얼마? 과반수라니까. 전체 세대수의 4분의 3 전체 토지 면적의 4분의 3 10번을 떠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0세대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90세대에 몇 세대? 46개지. 45개가 2분의 1이니까. 그래서 과반수니까. 그러죠? 동별 얼마? 과반수. 그런데 아파트가 4개 동 있는데 맨 앞동 앞으로 한강이 쫙 흘러가. 1층부터 조망이 다 돼. 근데 뒷동은 안 돼. 근데 같은 재건축 조합이니까 나중에 새 아파트 줄 때는 조합원끼리 뺑뺑이 돌리자. 그러면 앞동 사람들은 뒷동 갈 수도 있지. 이 사람들은 동의 잘 안 해주지. 싫다고. 그러면 이 동 사람들 동의 안 해주니까 잘라내고 한 동만 남겨놓고 나머지만 재건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은 1초도 안 돼서 없어요. 좀 얘기 좀 듣고 대답해야 되는데 이게 작년에 동부 이천동 용궁 아파트가 이 건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아. 맨 앞동 사람은 그 자리에 줘야지. 입장을 바꿔놔 봐봐요. 평생 맨 앞에 조망 잘 된데 앉아 있다가 여러분 같은 동이라도 자 15층까지는 한강이 안 보이고 16층까지 이게 3, 4 차이 나요. 강남은 그 차이가 얼마 벌어지는데 그러면 그 동은 그 동 사람한테 줘야지. 그러지 않아요? 뒷동은 뒷동에 살아야지. 그래서 잘라내고 하면 여기도 어설프지만 얘는 나중에 어떻게 하냐고. 법적으로 가능해요. 대지집은 딱 계산해서 딱 잘라내고 별개의 단지로 딱 보내버리고 이 단점에서 재건축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습게 돼버리지. 그냥 우중충한 아파트 한 동 끼고 살아야 되잖아. 이 사람은 평생 한강만 쳐다보는 그 기분에 살 거야.
그래서 한강, 우리의 한강 좋네. 그리고 막 쥐 나오고 막.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동의 안 해줘요. 암만 꼬셔도 45개밖에 안 돼. 근데 뒷등부터는 엄청 좋아해. 갔더니 그냥 동의 막 도장을 막 서로 찍으려고 그래. 그러면 야는 48개 받고 47개, 46개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법적으로 각 동별 얼마, 과반 다 갖춰야 돼요. 이거 결의무예요. 특정 동에 많이 받고 안 됩니다. 그러면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재건축할 수도 있잖아요. 안전에 막 그 25층 아파트인데 25층에서 밤에 불 끄고 보니까 1층이 다 보여. 불빛에 벽이 금이 가가지고 이따만큼 벌어져가지고 어이 다 들려. 언제 무너질지 몰라. 아니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재건축 동의 안 한다고 못하면 다 죽자는 얘기지. 그러니까 암만 받아도 45개밖에 안 받으면 그 사람들 찾아가요. 매도 청구를 하는 거예요. 리모델하고 똑같이. 여러분이 여태까지 매수 청구만 들어봤죠? 내 거 사가지고 가달라는 거잖아. 매도는 팔아달라고, 팔아가지고 우리한테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얘기예요. 팔으라고. 그러면 아파트 주인은 쉽게 팔까 안 팔까? 안 팔지. 그래서 매도 청구라는 제도는 법원에 찾아가서 안전에 문제 있는데 동의 안 해줘서 못합니다. 매도 명령을 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법원에 매도 명령을 때려버려요. 반드시 팔아야 돼요. 수용을 못하게 하니까 이런 제도를 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할 때는 동별 얼마, 과반 도장 받고 전체 세대수의 4분의 3 동의 얻어야 돼요. 전체 세대수의 4분의 3 받았다 하더라도 대단지 아파트는 소형평, 대형평 섞여 있지. 그럼 대지 지분이 다르지. 그럼 20평짜리 아파트는 지분이 10평, 60평은 지분이 30평. 그 소형평 위주로 받으면 세대의 4분의 3은 받을 수 있을지언정 그 사람들이 대지 지분은 4분의 3 안 될 수 있지. 그래서 대지 면적의 4분의 3 되도록 더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재건축은 동별 얼마? 그 정 헷갈리면 아파트 재건축 시험 나오잖아요. 수업 시간에 아파트 4동 그리더라. 이걸 기억해. 이거를 동별 얼마라고 쓰더라. 과반수. 전체 세대수 4동 그렸지. 그 중에 3동을 동그라미 했더라. 4분의 3 이렇게. 어째 여러분보다 강의하는 놈이 더 애를 쓰는 것 같아. 그거 보이죠 여러분? 어쨌든 암기하게 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은 배째라. 에잇 열받으면 확 떨어져 버린다 이렇게. 그 다음 밑에 동그라미 2번 한 봐요. 또 여기까지 하고 찬물 한 잔 먹으러 가요. 동그라미 2번 찾았나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는 단지가 아닌 지역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돼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죠. 및 토지 면적이죠. 뭐를 어떻게 해, 지금? 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이죠. 및 토지 면적 3분의 2죠. 그러니까 또는도 나오고 밑도 나온다니까. 자, 이건 또 뭔 얘기냐? 아이고. 그래서 동의가 정비법은 산의 진미가 다 나온다 그러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 등의 구역 지정을 하잖아요. 구역 지정을 대단지로 하다 보니까 주택 단지와 단지 사이에 단독주택지가 포함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이를 공동주택 단지가 아닌 것이 포함되면 각 동이란 말을 못 쓰잖아. 공동주택이 아니니까. 그러면 야들의 동이 따로 가야 되지. 그래서 단지가 아닌 것이 포함되면 여기에 토지 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 둘 중에 하나에 얼마? 4분의 3 하고 공통으로 토지 면적이 얼마? 3분의 2 이상의 동의 얻으라 이 말이야. 그래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3분의 2 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될 때는 보통은 이제 이런 걸 묻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고 다음 넘어가면 이 373페이지 동의 방법인데 일단 또 찬물 한 잔 묻고 마지막 시간 가면 돼요. 마지막 시간.